666입니다 이게. 야, 오늘 행운의 숫자다. 네. 여러분도 오늘 오신 분은 다 합격합니다. 행운. 합격 안 하면 혼나야지. 그건 공부를 안 했다는 거거든. 자, 자, 잠깐 복습합니다. 이 건물은 공장입니까? 주택입니까? 오케이, 주택 까먹으면 안 돼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 하거든요. 갑의 주택인데 임차인 을이 있다. 보증금 2억 주고 들어와 있다. 되시나요? 이 사람이 인도받고 이사 들어온 걸 인도받았다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주소 전입신고 해야 되죠. 그건 이제 주민등록 신고했다 이 말이거든요. 전입신고도 마찬가지. 전입신고는 신고만 하면 됩니까? 동사무소에서 수리까지 되어야 됩니까? 그거 별것 아닌데 두 번이나 시험 내세요. 수리까지 돼야 된다. 그게 공법적인 거거든요. 민법적인 게 아니라 어떤 행정행위에 있어서 신고만 해도 되는 게 있고 신고하고 수리까지 되어야만 됩니다. 수리는 검토를 하는 거예요. 공무원이 요걸 신고 받았는데 요걸 허락해도 되나 안 되나 적법한지 아닌지 확인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러면 이제 수리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있고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가 있어요. 고급스럽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전입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입니까?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입니까? 그거 보세요. 이제 KBS 뉴스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근데 이런 걸 한 번도 안 들어보면 이런 판단이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자, 그 다음에 확정일자 갖췄다. 되시나요? 확정일자는 대학력 할 때는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대학력 거론할 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갈로 해놓은 거예요. 확정일자가 요구되는 때는 언제냐 하면 웃음 변제할 때예요. 그거 꼭 구분하셔야 돼요. 그거를 딱 구분해야 된다. 지금 금방 말한 그걸 딱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갈로 해놨습니다. 요거 갖춘 다음날 대학력 생긴다. 되시나요? 다음날 대학력 생긴다. 자, 이날 이후에 이제 그날 이후에 대학력 생기고 난 이후에 주택이 양도되었다. 되시나요? 소유자가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소유자가 바뀌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아니 어떻게? 누구에게가 아니고 어떻게? 매매는 매도라고 해요. 매도. 매매 플러스 또 정료도 바뀔 수도 있고 또 상속도 바뀔 수 있고 또 교환. 바뀔 수 있는 건 다 돼요. 지금 한 가지 말 안 했어요. 경매도 돼요. 경매. 다 됩니다. 바뀔 수 있는 건 다 된다고. 대학력 할 때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웃음 변제력은 언제 쓰는 거예요? 좁게 말하면 경매 때 쓰는 말이에요. 대학력은 언제 쓰는 말이다? 어떤 경우에든 다 쓰는 말이다. 웃음 변제력은 어디서 쓰는 말이다? 경매 때 이야기다. 배당 받는 거거든. 배당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꼭 구분하지. 그거를 구분 못해요. 공인중개사도 늘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그거 물어봐요. 스님 이거 어찌 해야 됩니까? 우짜기는 뭐 이때까지 뭐 했노? 이래. 그걸 딱 몰라. 그거를 딱 구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딱 시험 낸단 말이에요. 자, 소유자 바뀌었습니다. 이러면 이 사람은 임대해준 주택이잖아요. 임차받은 주택이죠.
이 사람은 뭐라고 한다고요? 임차주택의 양수인. 양수인은 샀다 이되죠. 임차주택의 이 말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공부한 사람이에요. 양수인은 누구든지 대충 다 알아. 나도 때려잡을 수 있어. 근데 임차주택의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뭐가 넘어와요, 이 사람한테? 건물 소유권이 넘어오죠. 또 뭐가 넘어와요? 보증금, 반환 채무 되시나요? 함께 승계한다. 함께 승계. 같이 이어받는다. 그게 임차주택의 뜻으로 해석해야 돼요, 여러분. 채권자가 을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가압류 들어왔다. 기억납니까? 네. 그러면 이 보증금 반환 채권은 가압류 잡혀 있죠. 그러면 갑을 뭐라고 해요? 그렇죠. 제3채무자 지위도 함께 승계한다. 이 말 이해되나요? 오케이, 잘해준 거예요. 이건 난이도 제일 어려운 거란 말입니다. 임차주택의 그 단어 속에 저런 말들이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되시나요? 자, 이게 이제 대학용 문제고요. 대학용 문제고. 갑의 주택.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임차인 들어왔다는 거죠. 임차인으로서 들어왔다. 뭐 여기 1억이다 치고요. 여기도 1억이다 치고. 그 다음에 또 저당권이 또 설정되었다. 여기 또 1억짜리다. 선순위, 후순위 이런 사람들이 있다 치고요. 자, 이 사람이 경매 신청하면 누가 경매 신청해도 상관없습니다. 1번이 할 수도 있고 임차인이 할 수도 있고 두 번째 저당권자가 할 수도 있어요. 돈 못 받으면 경매 신청할 수 있어요. 인도받고 주민등록되어 있다. 그 이후에 들어온 저당권이다. 이렇게 했을 때 경매가 되면 경락받았다. 병이 경락받았다. 저당권은 소멸합니다. 그죠? 저당은 무조건 소멸한다. 무조건 지우면 돼요. 무조건 지워요. 가압류, 공동저당, 건저당 무조건 지워요. 그 중간에 끼어있는 임차권은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못해요. 1순위자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멸합니다. 자, 요거 1번 배당해줘요. 1순위 배당해준다. 이 사람은 몇 순위 배당해줄까요? 네? 3순위입니다. 요게 2순위예요. 왜 그럴까요? 확정일자 없잖아요. 배당 요구해도 확정일자 없기 때문에 순위가 뒤로 밀린단 말이에요. 이 을이 확정일자까지 갖추고 있었다. 그러면 1순위, 2순위, 3순위 순서대로 배당한다. 이해되시죠? 우선 변제. 다른 사람보다 먼저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확정일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언제 때 이야기다? 경매 공매 때 이야기다. 경매 공매 때 이야기다. 경매 공매 때 이야기다. 상가임대차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요. 한도가 있는데 주택은 한도가 없어요. 이 사람이 10억, 20억, 50억짜리 임차인이라도 순위는 그대로 결정됩니다. 이것은 우선 변제력이고 이거는 법 조문에는 보증금 회수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말 익혀야 됩니다. 이건 알겠는데 이건 모르겠다 하면 안 되죠. 같은 거란 말이에요. 같은 거. 왜 이렇게 늦게 내 합니까? 내 숨 넘어가게.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거의하고 내 남편하고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이걸 외워야 돼요. 이건 놓치면 안 돼요. 그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 이건 나는 알겠는데 이건 모르겠어 하면은 그 딸이 얼마나 불쌍해 보입니까? 큰일 났다 이거. 시집 보내겠나 이러면서. 같은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이해 편의를 위해서. 갑의 주택이다. 이거 3억짜리입니다. 1번 저당 1억이 있고요. 2번 저당도 1억이 있습니다. 3번 저당도 있습니다. 뭐 5천만 원짜리가 있다. 이것도 1억이라 합시다. 간단하게. 자, 이 집에 사는 사람 누굽니까? 그렇죠. 갑이죠. 저당은 등기만 해둔다 그랬잖아요. 돈 빌리고 저당만 등기만 해둔다. 예. 그래서 집을 비워두면은 임차인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집 놀릴 필요는 없잖아요.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1억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거 곤란해요. 왜냐하면 경매 들어가면 여기 받고 여기 받고 여기 받고 한 번도 못 받아요. 3억 경락 받아도 비용 공제하고 비용 제외하고 오롯이 3억이라 하더라도 1억씩 주고 나면 없단 말이죠. 한 번도 못 받는단 말이죠. 그럼 갑의 다른 재산 찾아가지고 압류 들어가든지 해야 된다니까. 일단 경매되면 쫓겨나간단 말이에요. 경매되면 다 어떻게 된다 했어요? 다 소멸해. 전부 다 소멸해. 이 사람만 돈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여기 4번 자리 들어가면 됩니다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수수료에 눈 급하면 이거 안 본다니까 공인중개사가. 아시겠어요? 그날 그렇단 말이에요. 이 모른다. 1년 후에 경매 일어날 일인데 지금 당장은 모르지. 등기부 볼 줄 알아야 되는 건 몰라야 돼. 등기부 볼 줄 알아야지. 확인해야죠. 그 뜻이에요. 이 4번이 왜 한 번도 못 받을까요? 우선 변제하면 한 번도 못 받죠. 자, 그런데 원래는 못 받은 겁니다. 원래는 한 번도 변제 못 받는단 말이지. 배당 못 받는단 말이에요, 이 사람. 여기서 돈이 3억이 끝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못 받는단 말이에요. 금액이 많든 적든. 그래서 여러분 책이 어디를 보여주는가 하면 667페이지 보세요. 도표 찾았나요? 표를 찾으세요. 요건 2번 요건의 밑에 그 도표가 있습니다. 금액이 조금 올랐어요. 서울이 1억이었는데 9,500까지 하다가 1억 올리고 1억에서 지금 얼마입니까? 최대 1억 1천만 원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과밀 억제권, 수도권인데요. 1억 이하 1억까지입니다. 여기 대구는 얼마까지입니까? 6천 이하 해놨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대구 같으면 한 번도 못 받아요. 똑같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대구 지역인데 6천이었다. 이해됩니까 지금? 여러분 얼마 받아요? 옆에 보세요. 2천 받는단 말이에요. 2천. 이러면 2천 받아요. 요 2천을 배당을 해주는데 이 사람보다 먼저 줘요. 이 사람보다. 누구보다 먼저? 그렇죠. 선순위보다 우선한다. 이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최우선이라는 거죠. 이 사람이 서울 같으면 얼마 받을까요? 서울 같으면 약 30% 받아요. 약 30%. 여기 보세요. 6천에 20이니까 3분의 1이잖아요. 이 곱하기 하면 3분의 1 하면 3,330 이렇게 받는단 말이에요. 이해되나요? 3,300 정도. 지금 여기 1억 1,000일 때 얼마입니까? 3,700이죠. 약 3분의 1이에요.
반올림 해가지고 올려서 하는데 계산이 약 3,300, 뭐 3,400 하면 되겠네요. 반올림 해가지고. 원래는 배당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원래는 이 사람 못 받아요. 서울이든 대구든 원래 못 받는 거라고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순위가 아주 뒤에 들어온 임차인은 쫓겨나가는 거거든요. 비워줘야, 남의 집 비워줘야 돼. 법원에서 배당도 안 해주고 쫓겨나고 갈 데 없어요. 금호강 다리 밑에 조금 여유가 있긴 하더라. 걸어보니까 다리가 워낙 크니까요. 방법 없어요. 옛날에는 다 그렇게 갔습니다. 그거. 방법 없어요. 그런데 이걸 신설한 겁니다. 누구보다 먼저 준다? 후순위보다 먼저입니까? 선순위보다? 최선순위보다 제일 먼저. 아시겠어요? 경락 대금에 2분의 1을 뚝 잘라요. 얼마입니까? 1억 5천. 여기서 2천을 제일 먼저 배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 1억 5천, 남은 1억 5천은 어떻게 하는가? 이거는 1, 2, 3순위 정상적으로 배당하기 위해서 남겨둔 거고, 몇 범위 안에서? 2분의 1 범위. 3분의 1 아니고 2분의 1 범위입니다. 여기서 배당을 해준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서울은 서울 기준으로 하면, 지방은 시험 잘 안 내요. 서울 하나 정도 시험 낼까 말까 하니까. 서울은 1억 1천이면 최우선 면제 얼마까지 받을 수 있다? 3,700까지. 예, 요거 하나 참고. 대구는 여러분 금방 외웠죠? 6천에 뭐 2천이다 이러면 되잖아요. 2천만 원. 근데 지방은 시험 잘 안 냈었어요. 최우선은 누구보다 먼저 받는다고요? 그렇죠. 가장 빠른 선수님보다 더 먼저. 그래서 최씨가 된 거예요. 최씨가. 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대학력은 무슨 요건 갖추면 됩니까? 인도하고 주민등록 해놔야 돼요. 아시겠어요? 우선 확정일자 있든 없든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선 변제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확정일자하고 물론 요 대학요건하고 확정일자 둘 다 갖춰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최우선 변제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까똑이 있어야 돼. 최우선 변제 받으려면 뭐가 있어요? 대학요건 갖춰야 돼요. 확정일자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없어도 돼요. 그거 시험 내는 겁니다. 뭐만 있으면 된다고요? 인도받고 주민등록되어 있으면 된다. 아시겠어요? 언제까지? 이게 언제까지 있어야 돼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까지.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까지. 이것도 아주 여러 번 냈고요. 경매 신청 등기라고 하는데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뭐 책에 있는 대로 그대로. 여기까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배당 요구해야 되나요? 안 해도 되나요? 달라고 해야 됩니다. 달라고 말 안 하면 안 줍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줍니다. 이게. 예. 웃으면 이제 이것도 배당 요구해야 됩니다. 여기서도 달라고 해야 줍니다. 임차인은. 전세권, 저당권은 달라고 안 해도 줍니다. 요거는 최우선 변제. 자, 왼쪽에 1번 뭡니까? 대학력. 두 번째 가운데 거는 우선 변제력. 세 번째 이거는 최우선 변제. 이거 까먹지 마세요, 제발. 이것만 알면 상가도 똑같거든요. 숫자만 다르지. 글자만 다르고 똑같단 말이에요. 개념이, 구조가, 틀이 똑같단 말이에요. 이 틀 속에서 읽으면 글이 눈에 다 보인단 말이에요. 1번 틀에서 말하는지 2번 틀에서 말하는지 3번 틀에서 말하는지 눈에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프레임, 틀이라고 하죠. 틀을 알아야 돼요. 구조를 알아야 돼요.
숫자 이거야 뭐 이거 한번 봐두면 되는 거고. 자, 왼쪽 페이지 법 조문 보세요. 제8조 666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있어요.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요 단어 언더라인하세요. 법 조문에는 요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한 우선 변제. 잘 들어보세요. 내 말 들으라고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한 우선 변제력은 2번을 말합니까? 3번을 말합니까? 그렇죠. 그걸 알아야 된대요. 우리 아버지는 알겠는데 저 남자는 누군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같은 사람. 용어를 외워야 된다. 아시겠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우선 변제력은 무슨 뜻이라고요? 최우선 변제 뜻이에요. 네, 이걸 알아야 돼요. 그거 놓쳐요. 여러분 지금은 아니까 쉬운 말인데요. 늘 시험 치고 나오면 저게 무슨 말인지 몰랐다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실컷 가르쳐 줬는데 뭔지 몰랐다 하는데. 제목 꼭 기억해야 돼. 제목을. 자, 문장 볼게요. 법 조문 딱 두 줄만 볼게요. 여기 지금 있는 거. 주택의 임차인은 찾았나요? 보증금 중 일정액. 자, 여기 보세요. 서울 지역에 얼마입니까? 1억 1천만이면 그 중에 3,700 이 뜻이란 말이에요. 보증금 중 일정액. 이것에 관해요. 주택의 가액, 갈로 안에 대지 가액 포함합니까? 제외입니까? 포함입니다. 그래서 주택 가액 대지 포함 딱 얹어놨어요. 그러면 주택 임차권은 건물에만 미칩니까? 대지에도 미칩니까? 양쪽에 다 미친다. 밑에 갈로 밑에다 그 언더라인 밑에다가 공동 저당. 내 말 이해됩니까 지금? 그럼 대지만 경매됐을 때도 최우선 변제 된다 안 된다? 된다. 그게 시험 나온다 이 말이에요. 내 말 이해됩니까 지금? 문장 이걸 딱 이해해야 된다. 주택 가액 갈로 플러스 대지 포함 공동 저당 형태다. 이 조문 안에 다 들어있다고 뜻이요. 그 다음 보세요.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언더라인하세요. 다른 하나만. 이 다른이 후순위입니까? 선순위입니까? 그렇지. 선순위보다 먼저 이 말이에요. 다른이란 이 단어를 선순위보다 더 먼저 이걸 이해를 해야 돼. 그 다음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이 말은 우선입니까? 최우선입니까? 종합하면 최우선이죠. 오케이. 이 문장을 많이 읽으라고요. 금방 요렇게 해석하면서 많이 읽으라고요. 그 다음 문장 잘 보세요. 이 경우에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대항 요건을 갖춰야 한다. 언제까지 대항 요건이 있었어야 한다?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대항 요건 갖춰야 된다. 확정일자 필요하다 안 하다? 확정일자는 필요치 않다. 없어도 된다. 있어도 상관없고 요건이 아니다. 확정일자는 요건이 아니다. 이 두 줄의 뜻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말을 여러 번 읽으세요. 10번 서기를 권합니다. 이 두 줄을 10번 서라고요. 그러면 안 놓친다. 자, 오른쪽 페이지 제일 밑에. 오른쪽 페이지 제일 밑에. 페이지 넘기지 말고요. 667페이지 제일 밑에. 거기 보시면 방갈로 2번 보세요. 방갈로 2번에 보면 보증금 감액 하나 해놨죠. 자, 보세요. 여기서 대구 사람인데 1억으로 살고 있다가 2년 지나서 월세를 내가 더 줄게. 보증금을 5천으로 하고 5천 좀 내도 내가 점포를 조그마한 거 하나 따로 열어야 된다. 아시겠어요? 목돈이 필요하다. 내 말 이해됩니까 지금? 그래서 보증금을 1억 했다가 2년 지나서 갱신할 때 월세를 올리면서 동시에 보증금을 반으로 낮췄다. 5천으로 6천으로 그냥 낮췄다. 아시겠어요? 그때부터 소액임차인 적용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대로 있었으면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또 이러합니다. 안 됩니다. 지금 최대 얼마까지 됩니까? 6,100만 원만 해도 적용 안 됩니다. 6천 밑으로 해야 돼요. 그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1억인데 6천까지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웃기는 소리 하고 앉았는데 그런 법 없다 아시겠어요? 떼쓰는 건 하여튼 죽이 줍니다. 한국 사람들. 그 생각 했죠 지금? 그렇게 질문을 탁 한다니까. 아니 6천은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데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법대로 하는데 법대로 어떻게? 법대로 적힌 대로 하는 거예요. 법 조문에. 법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데 법을 안 받아들이려고 해요 사람들이. 법 연습을 안 해가지고 6천 이하일 때 요만큼 준다 이 말이거든요. 1억이면 2천 줍니까? 대구에서는 안 줍니다. 아예 안 줍니다. 줄 거 없다 이 말이에요. 최우선 안 됩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감액해서 소액 임차인 되면 적용된다 안 된다? 된다. 한번 시험 내세요. 다음 페이지 보세요. 첫째 줄 잘 보세요. 건조당 설정된 사무실이라 했죠. 첫째 줄. 다음 페이지 제일 위에 668페이지. 건조당 설정된 사무실이 나중에 뭘로 바뀌었어요? 주거용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 그럼 이게 나중에 이 건물이 경매됐을 때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상관없다. 그거 사건 그대로 한번 시험 냈고. 이 판례들은 거의 시험에 다 나왔던 거예요. 잘 보세요. 그 다음 방갈로 4번은 참고하시고 2번 갈로 2번 대항 요건 갖출 것 확정일자는 요건이 아니다. 이거 언제까지 갖추라 했어요? 동그라미 2번에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오케이. 계속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3번 매매 때입니까? 경매 때입니까? 매매 때 적용 안 됩니다. 시험 한번 냈습니다. 매매 때 최우선 변제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거 언제 하는 거라고요? 경매 때 이야기다 말이에요. 요것도 경매, 요것도 경매 아시겠어요? 경매 언더라인. (2분의 1) 범위 안에서 해줍니다. 하여튼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보시면 4번 보세요. 대지와 건물이 동시에 매각되어서 배당한다. 찾았나요? 그러면 둘째 줄에 대지와 건물의 경매 대가에 비례하여 채권 분담 정한다. 이게 바로 공동저당 동시배당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것도 시험 낸 거예요. 자, 오른쪽 페이지 5번의 셋째 줄 보세요. 미등기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이 대항 요건과 확정 일차를 갖춘 경우에 주택 임차 등기 없이 그 주택 뭐만 경매됐다고요? 대지만 경매됐다. 여기서 대지 대금에서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오케이. 그거 여러 번 시험 냈습니다. 자, 4분의 1, 2, 3 세 가지가 있거든요. 1번 문장 잘 보세요. 제목 보세요. 제목. 갈로 1번. 대지의 저당권 설정 후 신축. 그 말을 이해해야 된다고요. 대지의 저당권 설정 후에 건물이 신축됐다. 저당 설정할 때 건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죠. 그래서 저당이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지어진 집에 들어온 소액 임차인이 이 대지 저당권보다 더 먼저냐? 아니에요. 그때는 집조차 없었거든. 이 말 이해됩니까? 오케이. 이거 하고 위에 금방 위에서 셋째 줄 금방 푸른색 대지만 경매돼도 된다 하고 꼭 구분하셔야 돼요. 위에 것은 대지와 건물이 같이 있었을 때 이야기고 지금 밑에 것은 대지에 저당 설정되고 건물이 지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임차인 들어온 거예요. 이때 소액 임차인은 이 대지 저당권보다 우선하지는 못해요. 저당 설정할 때 건물이 없었잖아요. 건물이 있었으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건물조차 없었다. 그러면 안 돼. 저당권을, 토지 저당권을 더 먼저 우선시켜야 되거든. 이해되시죠? 요 두 개 꼭 구분하세요. 이게 시험 잘 나오는 자료였단 말이에요. 반드시 구분하세요.
그 다음에 2번 목적이 뭡니까? 살려고 들어간 겁니까? 돈 받을 목적입니까? 이 법 적용 안 해줍니다. 채권 회수 목적일 때는 이 법 적용 안 합니다. 그 다음 3번 임차권 등기 명령 되고 난 이후에 들어간 임차인. 두 번째 임차인이에요. 아시겠어요? 임차권 등기 명령이 딱 되고 난 뒤에 들어온 임차인이에요. 이 사람은 우선 면제가 아니라 최우선 면제가 안 돼요. 뭐가 안 된다고요? 최우선 면제가 안 된다. 그걸 막아놓은 거예요. 그 사람은 우선 면제는 될 수 있습니다. 돈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릅니다. 그거는. 됐나요? 자, 임차권 등기 명령인데 임대차 끝났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되는데 보증금을 안 주네요. 그러니까 나가지도 못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때 임차인이 임대인 주소지 법원을 갈까요? 건물 소재지 법원 갈까요? 부동산 소재지 법원 가야 되는데 그거 한번 시험 낸 적이 있어요. 법원에 가서 신청하면 돼요. 요거 신청하면 된다고.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그러면 법원이 이 등기해 주라고 촉탁합니다. 촉탁. 요게 무슨 등기냐?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 되시나요?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 이게 한 단어예요. 생략하면 안 돼요.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 이게 한 단어란 말이에요. 생략해서 읽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되시나요? 요 등기가 되고 나면 대항력하고 우선 변제력 생깁니다. 기존에 있던 것은 그대로 유지되고요. 이해되나요? 상실된다 시험 많이 냈습니다. 이거. 등기되기 전에 이사 가면 안 됩니다. 신청했는데 등기되기 전에 중간에 이사 가버리면 없어진단 말이에요. 등기 딱 되고 난 뒤에 가야 돼요. 전출해야 돼요. 이 사람은 이 등기가 되고 나면 나중에 배당 요구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요거 안 해도 돼요. 등기되어 있기 때문에. 요게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보증금 돌려주는 것하고 요 등기 말소하고 동시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이거. 이 등기는 무슨 기능만 있는가? 담보 기능밖에 없어요. 돈 받는 기능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시행 할 필요가 없다. 요게 먼저 선이행 의무다. 되시나요? 선이행 의무다. 이거 제일 시험 많이 나온 거예요. 요거. 출제 횟수로 보면. 물론 요것도 몇 번 냈습니다. 이 등기는 들어갈 때 하는 겁니까? 끝나고 나서 하는 겁니까? 오케이, 그거 까먹으면 안 되죠. 그게 언제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학원에 왔던 사람입니까? 안 왔던 사람입니까? 안 왔던 거예요. 요런 구조는 요까지는 상가임대차 똑같아요. 여기까지 지금 금액만 다르고 숫자만 다를 뿐이에요. 똑같아요. 이게 구조가, 이 틀이. 이걸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그 다음 페이지 2번에 1번 요건 보세요. 요건의 1번 보시면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그때 하는 거라는 거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3번에 1번 보세요. 임차권 등기 이후에는 임차인이 대항력권 상실하더라도 그 이후에 이사 가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상실한다 상실하지 않는다. 유지가 되고 있다 이 말이죠. 이런 점들을 이 등기되고 난 뒤에 마지막 문장 소액 임차인 들어오면 그 집에 소액 임차인 들어왔을 때 소액 임차인 됩니까 안 됩니까? 보호가 안 된다 했잖아요. 그 다음
다음 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3번 임차권 등기 명령에 신청하고 비용이 좀 드는데 이건 누가 원래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임차인이 처음엔 돈 들이겠지만 이건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임대인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 비용 청구할 수 있다. 강행 규정은 아니고 임의 규정이에요.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지금 임대인이 부담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지. 임차인이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임대인이 부담한다 하면 안 됩니다. 한다라는 단어는 지 마음이겠지만 법률 용어는 한다라는 것은 영어로 must예요. 반드시 뜻이에요. 그렇죠. 부담할 수 있다가 아니고요. 임차인이 청구할 수 있다. 임차인 마음에 달렸다는 거지 임대인 마음에 달린 거 아니라 이 말이죠. 내 말은 지금 임차인 마음이라니까요. 지금 임대인 마음이 아니고 시아버지 같다 오늘은. 임차인이 청구하느냐 안 하느냐 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인이 부담한다 단정하면 안 되는 것이죠. 청구하면 줘야지. 편한 대로 적어둘 수 돼. 그 다음에 이제 갈로 4번 바로 밑에 동시행 관계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게 제일 많이 나온 거예요. 이제 알고 보면 문장이 쉽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럼 읽기만 하면 된다고. 경매 신청 특례는 경매는 원래 집 비워주고 돈 달라 해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죠? 경매 되면 분명히 돈은 주거든요. 순위만 되면 분명히 돈 준다. 그러니까 너 집부터 내놔라 이래야 돼. 근데 임차인이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안 비워주고 경매 신청했대. 그러니까 제목 보세요. 특례라고 적혀 있죠. 특례. 전세권자는 경매 신청하려면 비워줘야 돼요. 전세권자는 특례가 없어. 그건 아직 시험 한 번도 안 냈는데 주택 임차인은 특례다. 아시겠어요? 집을 비워줘야 된다. 시험 문장에는 그렇게 안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반대 의무 이행의 제공은 집 안 비워줘도 됩니다. 이 말이거든요. 번역하면 그렇게 시험 나온다. 이렇게 나온다. 이 문장을 익혀야 된다고. 아시겠어요? 임차인은 집 비워줘야 되잖아요. 그게 반대 의무거든요. 돈 받는 반대 의무. 반대 의무 이행은 집행개시 요건이 이다 아니다. 이다로 시험 몇 번 냈어요? 아니다. 안 비워주고도 경매 신청할 수 있다. 되시나요? 임차인은 물권자입니까? 채권자입니까? 채권자입니다. 등기 되든 안 되든 무조건 채권자입니다. 임차인이 경매 신청하려면 내 받을 거 있는데요. 이게 증명이 돼야 돼. 내 돈 못 받았는데요. 아시겠어요? 이게 증명이 돼야 된다고. 무슨 서류 갖고 와야 될까요? 보증금 2억 이해됩니까? 지금 못 받았습니다. 내가 채권자 맞습니다. 이 판결 가져와야 돼요.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집행 권한이 있어야 돼요. 임차인은 뭘 갖고 와야 된다고요? 확정 판결 가져와야 돼요. 보증금 반환 소송 제기해가지고 그래 너 돈 받을 거 맞네 판결 가져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경매 신청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임차인이 경매 신청할 때. 그렇죠. 그래 하면 돼요. 그 안에 기간하고 금액이 적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약서를 혹시 분실하거나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곤란하죠. 그러니까 서류 잘 관리해야 돼요. 집행 권원인데 이 권자 잘못 적었네요. 권원, 권리권자. 여러분 그 법 조문안에 권원이 있습니다. 차임 올려달라. 그게 제일 밑에 보시면 법 조문에 보시면 몇 분에 몇 이상 못 올린다. 20분의 1 이상 못 올린다. 참고하시면 되고 한두 번 나와서. 다음 페이지 봅니다. 사각형 2번 제목 제9조인데요. 주택 임차권의 성계라고 되어 있죠. 어리 누굽니까? 임차인. 보증금 끝나면 얼마 받을 게 있어요? 이게 권리란 말이에요. 사망했습니다. 누가 사망했어요? 임차인이 사망한 거예요. 상속인이 있으면 상속됩니다. 상속인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속인이 있으면 상속인들이 상속받아 가는데 상속인한테 돈 내주면 된다고요. 상속인 없다. 이제 그게 문제가 되겠죠, 그죠? 이거 누구한테 도대체 줘야 되냐, 이 문제가 생겨요. 안 주고 도망간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봤습니다. 안 주고 도망가 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집 팔고 도망가 보더라고요. 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한테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요. 내가 판결을 찾아보니까 하나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한테 주라고 판결이 나 있고, 하나는 사실혼은 사실혼인데 한 달에 한 번 지나가는 개눈 쳐다보듯이 왔다 갔다 하는 정도는 주지 마라 했어요. 자주 가요. 이제 그게 가까운 말인데 왜 그런 판결이 나왔는가 하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은 상속 순위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민법상으로는 상속 못 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요 법에서만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동안 내조 많이 했지 않느냐, 상속 받도록 해주자. 아시겠어요? 누가 승계받아요? 사실혼 관계. 이 사람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누가 남자라고 했습니까? 이거 남자란 말 어디 있어요 지금? 그게 이제 고정관념이라는 거예요. 을을 맨날 남자라고 생각한다. 아니, 낳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한쪽에 치우쳐 있는 거지. 법은 이게 이념이 공평이거든요. 양쪽을 바라보는 게 항상 시각을.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혼자 다 받아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상속인이 있다. 상속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가정 공동 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고 안 하는 경우가 있고 따로 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하게 되면 사실은 이 사람은 상속 못 받아요. 상속인 있으면 못 받는다 그랬잖아요. 상속되지. 이 사람 상속 못 받아요. 그런데 상속인이 있는데 가정 공동 생활을 안 한다, 따로 살고 있다. 그러면
2촌 이내하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하고 공동 상속받아요. 어린 남자라고 쳤을 때 그의 자식이 한 사람 있다 하면 죽기 전에 빨리 내보내야 된다. 같이 살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한 푼도 못 받는데 1억이고 뭐시고 하나도 못 받는데. 따로 살고 있으면요 반반이거든. 자, 제목, 법 제목 보세요. 뭘 승계라고 했어요? 뭐 승계? 제9조 주택 임차권의 승계. 이게 누가 승계받는단 말이에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상속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아시겠어요? 상속인이 있으면 받는다 못 받는다? 원칙 못 받는다. 오케이. 근데 예외적으로 상속인이 있더라도 같이 안 살고 있으면 공동상속 받을 때가 있다. 상속인이 없으면 다 받고요. 몇 촌 이내입니까? 2촌 이내입니다. 이거 2촌에서 3촌, 4촌, 5촌까지 시험 냈다고. 예, 맞습니다. 형제까지 2촌. 형제간에 같이 살 수도 있잖아요. 부모도 되죠. 자식도 1촌이죠. 부모 자식은 1촌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같이 살면 됩니까? 내보내야 됩니까? 그게 법률적인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자, 일단 거기까지 하고요. 상가는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